자, 갑니다. 저거항의 10번, 자연에 있는 나무에 대한 내용인데, 좀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따 보면 어렵진 않으면 정리해주면. 자, 다 읽고 보는 거 알고 있죠? 개인적으로 꼭 이해하고 보는 거야. 끊고. 자, 바로 할게요. 숲속 고대 나무들이 오래 살기 위해,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었죠. 다시 한번. 숲속에 있는 고대 나무들이 오래 살려면 지켜야 할 암묵적인 지침이 있대. 이 지문에서는 나무 애절이 나온 거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와 내가 굳이 말로 표현 안 해도 굳이 계약서나 글로 남기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고대 나무들이 오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잘 살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나무들끼리 지켜야 할 암묵적인 지침이 있는데, 여기 예시로 나온 게 성숙한 낙엽수와 침엽수에 대한 내용의 외형적 특징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낙엽수와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오래 살기 위한 암묵적인 지침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됐죠? 첫 번째 도입부입니다. 숲의 암묵적 규칙이 있대. 자,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켜야 할 적절한 겉모습. 자, 이 내용이 뭐라고 했어? 외형적인 특징에 대한 묘사였죠.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겉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이러한 겉모습이 용인되는 허락되어지는 행동 형태가 있대. 즉 나무 예절에 대한 암묵적인 지침이 도입부에 나와주죠. 두 번째, 자, 전개를 하는데 그 내용인 게 이거는 역접이 없어. 맨 밑에 조금 좀 예외적인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따 보는 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전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단부와 뿌리,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단부와 뿌리의 이상적인 외형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전기입니다. 성장 과정과 매끄러운 기둥, 또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외형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매끄러운 기둥이 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좁은 가지들을 시간이 말라 죽어버리는데 줄기 있던 가지들이 작은 가지들이 말라 죽게 되고 그 자리를 신선한 껍질로 밀봉, 즉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 가지들이 말라서 떨어져 나가면 그 남아있는 흔적들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지금의 길고 매끄러운 기둥 형태를 완성하게 된다. 가지들이 원래 있던 게 여기 있던 가지들이 다 잘려 나가게 되면 이 사이에 있던 구멍들이나 흠집들을 매끄럽게 만들어 감으로써 매끄럽고 길고 곧은 매끄러운 줄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 대칭적인 수관과 장수. 수관이 뭐냐면 나무의 맨 꼭대기에 위치한 걸 수관이라 그래. 그게 대칭적인 모습을 이룬다라는 거고, 장수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오래 산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맨 위로 굽어진 대칭적인 수관. 근데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곧게 뻗긴 하는데 굽어 있대. 이따가 모양이 나오지만 팔을 하늘로 올려봐. 올리면은 곧게 올린다고 해도 좀 양쪽으로 벌어지잖아. 약간 좀 굽어진 모습이죠. 그 말을 말하는 거야. 지금 끝에 부분이 조금 약간 양쪽으로 약간 벌어지면서 굽어진 모습이 보이잖아. 아무리 대칭이나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있으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형성된 나무는 아주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나무들이 오래 산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까지 말한 거는 낙엽수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이제는 침엽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침엽수는 약간의 예외적인 규칙이 있다. 이게 규칙인데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낙엽수와는 반대되는 예외적인 규칙이 있는데 꼭대기 가지가 수평이래. 아까는 뭐였죠? 대칭적으로 위로 올라갔지. 낙엽수는. 근데 침엽수는 꼭대기 가지가 수평이래. 수평. 대칭이 아니라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굽어있다. 아까는 위로였죠. 약간 아래로 굽어있죠. 이거는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는 거야. 침엽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좀 이해하면 돼. 자, 바로 볼게요. 흐름 자체는 막 어렵지 않았었고 내용 볼게요.
숲속에서 거기에는 자 집중 대열이 나온 순간에 주어가 아니죠. 항상 대열은 수일치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자 비동사 바로 뒤에 있는 명사 비동사 바로 뒤에 첫 번째 등장하는 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 잡아간다는 거. 따라서 항상 대열이나 here 나오면 수일치 문제만 주의하자. 너네 저번에 이런 거 시험 나왔더만 대열에 관련해서 수일치 문제로 다시 잡아갈게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즉 쓰여있지 않은 지침서가 존재한답니다. 나무 예절을 위한. 그러니까 내가 나무 예절이 뭔지 아까 설명했죠? 넘어갈게요. 이러한 지침들은 lay down, 규정합니다. 같은 말로 바꿀 수가 있죠. prescribe 라고 다시 한번 외우고 prescribe라는 표현이 규정하다라는 거죠. 규정하다. prescribe.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규정합니다. 쓰고 있지. 규정합니다. 갈게 빨간색이다. 적절한 외형을 규정한다. 규정이 뭐냐면 설명한다는 거 그냥 설명한다. 적절한 외형이야. 뭘 위한? 위로 뻗은 멤버들을 위한 어떤 멤버인데? 고대의 숲속에 있는 고대의 숲속에 있는 멤버가 누구냐? 당연히 나무들이죠. 나무들. 걔네들에 대한 적절한 외형을 설명한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행동의 형태를 설명한다. 다시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적절한 형태가 나왔어.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즉 위로 올곧게 뻗어 있는 적절한 형태가 1번. 두 번째는 허용 가능한 그 나무들의 행동 형태들. 행동이란 말이 그냥 가지나 줄기들이 뻗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규정한다. 3번 내용 읽기 전에 일단은 우리 어법 먼저 볼까요? 맨 앞에 what이 나오고 뒤에 look like 하나 나왔잖아. 맨 뒤에 이렇게. 이거 하나 굳어있는 표현이야. 맨 밑에 가봐. 자, what 나오고 맨 앞에 이렇게 what 나와주고 이렇게 looks like 보이죠? like 이렇게. 그지? 이게 하나의 덩어리거든? 같은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어. how looks로 바뀝니다. how looks. 자, 여기 like 어디 갔어? how가 나오면 looks가 나와야 돼. what이 나오면 looks like가 나와야 되고.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법 문제에서 일부러 이거를 변화시키고 like를 얘네는 붙여 있는 거 너 알고 있어 라는 것과 how가 나오면 뒤에 like가 없는 거 알고 있어 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뜻은 뭐니? 쉬워요. 무엇이나 하지 말고요. 어차피 같은 말이 how이기 때문에 어떻게로 이해하면 돼. 어떻게 보이는지 또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이렇게 하면 돼. 됐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what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엇이 하지 말고 항상 영어는 끝까지 오라 했잖아. look like라는 표현과 같이 쓰이면 같은 말이 how looks라고. 됐죠? 대신 how는 뒤에 like가 오면 안 된다. 됐죠? 뜻은 어떻게로 이해하자. what을 어떻게로 이해하자. 왜? 얘랑 같은 말이니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생긴 건지. 됐죠? 자, 말 빠르면 좀 멈추고 쓰세요. 필기할 때는. 갑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이는지다. 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이는지다. 자, 성숙하고 올바르게 잘 행동하는 계절성 나무들의 모습이다. 다시, 이것은 어떻게 성숙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계절성 나무들의 형태의 모습이다. 생긴 건지이다. 됐죠? 그러면 너가 봐야 될 핵심이 뭡니까? 생긴 모양이 뭐야?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의 내용이 나온 게 뭐야?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거 두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밑줄 그어두고 함축적인 의미를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표현을 잡아가면 돼. 올바르게 맨 위로 적절하게 뻗어있는 위쪽으로 뻗어있는 모습과 허용 가능한 행동의 형태들이 있는 것이 바로 계절성 나무, 즉 낙엽수의 모습이다. 됐죠? 4번 갑니다. 그것은 밑에 나와 있죠? 대쪽같이 꼿꼿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는 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줄기라고 쓸게요. 왜냐면 그 다음은 뿌리거든. 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줄기에 대한 내용 가볼게. 그것은 대쪽같이 올바른 트렁크 줄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와 함께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배열을 가지고 있대.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배열을 가진 대쪽같이 뻗은 줄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거 목섬이라고 해서.
자, 넘어가 5번. 이제는 뿌리네요. 자, roots. 그러니까 이때는 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고 예측해야죠. 아까는 줄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뿌리에 대한 내용이지. 가볼게. 이런 뿌리는 stretch out, 뻗어 있습니다. evenly, 평평하게, 고르게. 자, 내가 지금 갖다라 표시되어 있죠? 아까 전에 줄기는 orderly, 질서정연하게 배열을 하고 있고 뿌리 역시 고르게 뻗어 있다는 거죠. 뿌리가 땅 밑에 있는 뿌리가 고르게 뻗어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이 지문에서는 계절성 나무인 낙엽수에 대한 특징이었죠. 뿌리와 줄기의 특징. 그래서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으로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어떻게? evenly, 고르게. 그리고 reach down, 밑으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즉 밑으로 뻗고 있습니다. 어디로? 땅 안으로 뻗고 있답니다. Under the tree, 나무 밑으로. 당연하지, 뿌리니까. 이건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자, 다음 6번 갑니다. In its youth, 그것의 어린 시절. 그 말은 뭐가 돼?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일 때는 그 나무는 had narrow branches. 자, 다 성숙한 게 아닌.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 또 내용일치 문제로 in its youth가 아니라 in its maturity. 이렇게 maturity. 성숙할 때. 아니야. 지금 내용은 어릴 때야. 어릴 때. 어릴 때 시험 문제 이렇게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왜냐면 어린 시절, 즉 작은 나무일 때의 그 나무의 모습은 좁은 나뭇가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뭇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 있답니다. 그것을 줄기에서. 이런 줄기가 있으면 양쪽으로 뻗었다 이렇게 뻗었다는 게 나와주는데 중요한 거는 성숙하지 않은 아직 어린 시절의 나무일 때 그런다는 내용의 취임이 나올 수 있어. 자, 양쪽으로 뻗어 있는 나무 브랜치, 비좁은 브랜치, 그러니까 좁게 형성된 나뭇가지들이 나온다는 걸 언제라고요? 어린 시절의 작은 나무일 때 나온다. 됐죠? 그럼 브랜치가 지금 좁은 촘촘한 그런 브랜치들이 양쪽으로 뻗어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됐죠? 또 하나 포인트 시험 문제에 수동태로 extended가 나올 수 있지. extended 이렇게 확장된, 연장된. 근데 봐봐, 나무의 브랜치가 줄기의 나무의 브랜치가 양쪽으로 뻗어 있잖아. 그럼 지가 뻗는 거잖아요. 자생적으로. 그죠? 능동태의 형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능동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됐죠? 자, 이제 7번 갈게요. 그 나무들은, 서너지 이렇게 이쁘게, 서너지 이렇게,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앞에 바로 등장했던 어린 시절의 나무들, 양쪽으로 narrow branches가 뻗어 있는 그러한 나무들에서, 미안하다. 잘못했네. 이때 대인은, 에헤이, 참나, 미안해. 근데 대인은 얘가 아니라, 얘죠, 얘. 미안해. 얘지. 얘가 맞지, 미안해. 이거 지울게. 이거 그렇게 했냐, 이거. 지워. 왜냐면 이거 보자, 한번. 비좁은 나뭇가지 들어갔잖아. 그 비좁은 나뭇가지들이 죽는다고. 맞잖아, 이게 맞잖아. 미안하다. 비좁은, 그러니까 좁게 뻗어나온 그런 나뭇가지들이 죽는 거죠. 줄기는 살아있다. 나뭇가지 죽는 거야. 말라 죽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죽어버리고, 그렇게 죽어버린, 나뭇가지들이 다 죽어버린 그 남아있는 나무들이 seal them off, 봉인한다고, 밀봉한다고, 막아버린다고. 됐죠? 뭘로? fresh, 신선한, 갓 태어난 bark, 껍질들로 그것을 봉인해버리는, 막아버리는 거야. 나뭇가지가 말라 죽은 부분을. 그리고 새로운 우드, 새로운 목재로 나오는 건데 그 결과 what you see now, 지금 이제 보이는 그 나무 줄기 모습은 길고 부드러운 기둥의 모습이다. 됐어요? 아까도 설명한 거죠. 자, 8번 갑니다. 일단 내용 먼저 보고 파란색 엎어 볼게요. Only when you get to top, 네가 get to top, 맨 꼭대기 부분을 바라볼 때, 맨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때만 너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쭉 가다가 꼭대기 여기에 도달할 때만 너는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에만 네가 볼 수 있는 거야. 뭐를요? 이거잖아, 이거. 그죠? 대칭적인 크라운은 원래 왕관이죠. 쭉 가다가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대칭적인 왕관의 모습이죠. 왕관. 그러니까 왕관을 쓴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형성되어진 거죠. 뭘로? 강력한 브랜치, 가지로 강력한 센. 됐죠? 그런 나무 가지들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angling 굽어 있는 거죠. 굽어 있는 거죠. 되죠? 되죠? upward 위쪽으로 like arm 내가 설명했잖아. 팔을 너 위로 뻗어봐. 양쪽 팔을 뻗으면 곧게 뻗어지지 않죠. 맨 끝에 부분 좀 갈라지잖아. 대칭적으로 양쪽으로 갈라지지. 팔을 맨 위로 올리면 꼭대기 부분은. 그래서 angling 되죠? upward 위쪽으로 like arms 그죠? 팔처럼 들어 올려진 하늘로 팔 한번 올려봐봐. 너 안 올리고 있지? 그래 올리지 마. 올리면은 맨 꼭대기 손바닥 부분이 좀 양쪽으로 갈라지잖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되고 이렇게 그죠?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좀 벌어진다는 모습이 된다면 됐어요? 됐어? 이게 좀 8번 문장에서 어법이 좀 중요하거든. 어법이. 자, 뭐가 좀 볼게. 자, only when 나왔거든. 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콤마 만들어 놨죠. 원래 이게 콤마가 없는 건 아니 원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사라진 것 뿐이야. 자, 8번 볼게. 8번. 우리가 내가 왜 안 하겠냐 이거를. 2번 볼게. 2번. 자, 우리 옹리가 맨 앞에 나왔을 때 기억나? 나동리 기억나? 이런 식으로 옹리도 역시 문장 맨 앞에 나와주면은 뒤에가 동사주 이렇게 도치가 되는데 자 들어봐봐. 옹리가 나왔을 때 무조건 바로 뒤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봐봐. 여기 지금 when 나왔지. when. only when 나와주고 그 다음에 you can 나왔지. only when 쓰면서 들어. you can 나오고 쭉 나와 갑자기 원래 콤마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갑자기 do you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콤마를 안 쓴 거고 이렇게 이거거든. 자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네가 아마 이런 음침이 있을 거야. 선생아 여기 only 있으니까 봐봐. 이렇게 only가 있으니까 only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의 도치 아니냐? 그래서 바로 뒤에 문장이 얘잖아.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한다고. 얘 아니라고. 응?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묶어봐. when부터 얘 묶어봐. 야, 너 when이 있으면 네 공부했던 나 이런 말 싫어하는데 종속절. 그러니까 when에 관련된 부사절이지 부사절. 종속절. 얘는 건들면 안 돼. 뭘 건드려야 돼? 뒤에 있는 주절을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왠지 알아? 말 그대로 종속이야, 종속.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종속이라고, 종속. 속해 있는 거라고. 속해 있는 건 안 중요하죠. 속해 있는 건 안 중요하죠. 그럼 안 중요한 거는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잖아. 안 중요한 거니까.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지. 그럼 중요한 걸 건드리자는 거야. 그럼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주절이네, 주절. 이게 주절. 그죠? 중요한 거는 주절을 건드리면 돼, 주절을. 이렇게.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다시 정리.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only 나오면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도치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only 바로 뒤에 갑자기 보니까 여기 문장에 나오는데 이런 도치가 안 됐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when이 나왔잖아. when은 뭐냐? 종속절, 부사절이죠. 부사 종속절은 중요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다고. 얘는 일부러 안 건드리고 얘를 쏙 빼버려봐. 여러분 남아있는 게 얘죠. 얘가 주절이네. 원래는 원래 문장이 you see죠. you see. 그걸 바꿔서 do you see로 바꾼 거야. 정리돼? 자, 이거 꼭 주의해 줄게요. 어떤 문제? 자, 쓰는데 방금 이해했는데 한 번 다시 읽어볼게. Only when you get to the top, 네가 꼭대기 쪽으로 갈 때, 즉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꼭대기 쪽을 바라볼 때에만, 즉 꼭대기에서만이야. 꼭대기에서만 너는 볼 수 있어요. 대칭적인 수관, 즉 왕관의 모습. 야, 왕관은 머리 맨 위에 쓰는 거잖아. 그냥 뭐 대칭적인 맨 위에 있는 모습이 대칭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게 형성되겠지. 맞잖아. 근데 잘 봐봐. 형성되니까 수동태는 맞거든? 근데 이거 오브는 뭐냐는 거, 오브. 근데 오브를 항상 뭐뭐 의뢰하지 말고 be formed of라고 해서 뜻은 뭐뭐로야, 뭐뭐로. 그러니까 이걸로 형성되는데, 이걸로 맨 위에 있는 수관의 모습이 되게 강력한 브랜치의 모습이라는 거지. 맨 위에 있는 모습이. 됐죠? 얘는 수동태는 이해했지. 형성되어지니까. 됐죠? 근데 얘 좀 볼게요. angling 보이죠? angling upside like arms. 팔처럼 위쪽으로 굽어 있는. 자, 네가 잘 들어봐. 아까 내가 여기 브랜치 보이지? 가지라는 거는 능동적으로 뻗어 있잖아. 가지라는 거는 자생적으로 뻗는단 말이야. 얘도 봐봐. 내가 능수동태에 보려면은 바로와 바로 뒤 명사 보라 했지. 바로와 바로 뒤 명사 보라 했지. 뒤에 명사 없잖아. 바로 앞에 명사 있지. 아까 전에 브랜치가 능동적으로 자생적으로 뻗는다 했지. 똑같은 브랜치야 이게. 똑같은 브랜치라고. 얘 똑같이 자생적으로 굽는단 말이야. 지가 굽는다고. 자기가 굽는다. 한국말로 하면 굽혀지는 맞지.
책처럼 있잖아 굽어진처럼 손태 맞다니까. 근데 branch라는 거는 자생적으로 스스로 뻗어 있고 이렇게 뻗어 있고 스스로 굽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branch라는 게 굽어 이거 태어날 때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스스로 굽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angling ing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굽어지는 맞는데 영어적인 특징에서는 branch가 자생적으로 스스로 굽어지니까 스스로 굽으니까. 여기 주겠다 이거 수동태 문장. 그래서 위쪽으로 팔처럼. 근데 팔이라는 거는 raise. 이때 또 수동태 나왔네 수동태. 이때 왜 수동태야? raising이 아니라. 내가 그때 설명 같은데 여기 끝도 없는 내용이 또 갑자기 설명하다 보니까 야 arms는 신체 부위죠. 신체 부위. 내가 항상 내가 이거만 강조했을 것 같은데 빼봐. 다리를 꼬은 채로 기억나? 뭐뭐 한 채로 with 명사 ing with 명사 pp 기억나? with my legs 다리를 그다음에 뭐 crossed 이렇게 다리를 꼬은 채로 할 때 crossed잖아. crossed 이렇게. 왜냐면 영어에서 신체 부위는 무조건 수동태와 결합을 해. 신체 부위는 무조건 수동태와 결합한다. 얘 신체 부위 맞잖아. arms. 얘가 뭐야 들어 올려지지. 사람에 의해서 신체 부위지만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신체 부위는 움직이잖아. 그래서 raised입니다. 뻗어진 꼭대기 하늘로. 그래서 이거는 능수동 문제 많이 나오고 이때가 가장 문법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지. 이게 바로 좀 잡아갈게. 확실히 이해해줘야 돼. 그 다음에 구원 문장 이렇게 이상적으로 형성된 이거는 쉽잖아. 이상적으로 형성된 나무는 이와 같은 나무는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거는 아주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면 펜 바꿔서 이 내용이 이 내용이죠. 됐죠? 다시 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으로 형성된 모습이라서 오래 산다. 이 모양이. 됐죠? 맞아 10번. 자, 이제는 뭐냐면 아까 전에는 우리 낙엽수, 계절성 나무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침엽수에 대한 내용이야. 쓸게요. 얘는 침엽수입니다. 침엽수. 아까 낙엽수였고 야, 침엽수 역시 나무지. 얘도 역시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암묵적인 조치가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내용 좀 볼게요. 빨리 내용 먼저. 비슷한 규칙들은 적용되어집니다. 침엽수에게.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비슷한 규칙으로 적용돼 보인다고. 큰 그림은. 근데 뭐 하나만 제외하고. 이것만 제외하고는. 이거 볼게. 탑 모스는 가장 꼭대기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브랜치들이 should be horizontal. 수평적이래. 잠깐만. 아까 낙엽수는 수평이 아니라 뭐였죠? 대칭적이었죠. 대칭적으로 위로 뻗어졌죠. 대칭적으로 위로 뻗어 있지. 근데 비슷한 암묵적인 규칙은 맞긴 맞는데 이 하나만 제외하고 그래. 꼭대기에 있는 브랜치가 수평으로 뻗으래. 양옆으로 뻗으라고. 또는 굽어진 거죠. 약간 밑으로 오라고. 밑으로. 약간 밑으로 굽어진 거라고. 얘는. 됐어? 됐어요? 이게 좀 차이점이거든. 침향수 차이점. 이거는 좀 둘의 내용일치 주의하거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본 거냐면 바로 오른쪽 볼게. 오른쪽에. 자, 내용일치 불치인데 낙엽수, 침엽수. 계절성 나무인 낙엽수의 꼭대기 가지는 하늘을 향해 위로 뻗어. upward. 근데 침엽수 방금 배웠던 거. 하나의 예외 규칙이 있던 거. 침엽수는 꼭대기 가지는 수평이거나 약간 아래로 horizontal 수평이지만 약간 아래로 쳐져 있다는 거죠.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지어라. 침엽수, 낙엽수. 맨 꼭대기에 있는 모양이 대칭적이냐, 네, 뭐 수평적이냐, 위로 향했냐, upward냐, downward, 아래로 향했냐 그런 것들만 주의해주면 됩니다. 됐죠? 됐죠? 넘어갈게요. 주제입니다. The unwritten rule. 이건 쉽죠. 나무 예절인데 이게 뭐냐면 결정한다. determine 말고 결정합니다. 이거 보여주고 이상적인 physical appearance. 외향적인 모습이죠. 됐죠? 뭐에? 성숙한 나무. 야, 아까 전에 기억나? 어린 시절의 나무와 성숙한 나무의 차이점 기억났었어? 내가 다 기억한다, 야. 어린 시절의 나무에는 뭐였죠? 특징이? narrow branches. 좁은, 촘촘한 branch들이 양옆, 줄기 옆으로 뻗은 게 어린 시절의 나무인데 성숙한 나무는 올곧게 매끄럽게 줄기가 뻗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위한 거야? 저 longevity. 이 단어 외우세요. 이게 영어로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longevity. 이게 핵심 키워드야. 나 또 가잖아. 그죠? 제목입니다. 에티켓인데 나무 에티켓.
비밀이라는 거죠. 어디에 숨어 있는 비밀이야? Ideal form of ancient trees. 고대 예전에 있는 나무들의 고대부터 이어져온 고대 나무들의 이상적인 형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에 대한 비밀이잖아. 줄기, 뿌리 이런 것들. 꼭대기 있는 모습 이렇게. 이게 바로 비밀으로 나온 거지. 어떻게 나무가 성장해야 하는지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그죠? 이거 보면 돼. 이거 근데 별로 표기가 안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얘다. 얘 보이죠? 침엽수 보이죠? 침엽수. 이렇게. 침엽수입니다. 얘는 침엽수. 얘가 예외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했지? 침엽수에 대해서 이렇게. 침엽수. 자, with a slight exception. 약간의 예외가 있는데, in the shape. 형태에 있어서입니다. 뭐에? 그것들의 topmost. 가장 꼭대기에 있는 branch. 가지들. 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약간 다르다. 이어나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잡아가세요. 약간의 예외가 있었다. topmost에 있는 branch들이 약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암묵적인 표현이 unwritten 다 알고 있으니까 암묵적인. 그죠? 자, 이런 걸 좀 외우세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왜 같은 말인지 가거든? 얘는 같은 말입니다. 가볼게. implicit는 내재적인, 암시하는. 그러니까 안에 숨어 있는 거야. implicit. 당연히 반대말로 이제 explicit. 임이라는 표현은 안에잖아. 안. x는 바뀌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반대말로 너무 많이 쓰여. 영어 문제에서. 그래서 암시하는 내재적인 숨겨진 이렇게 unspoken 말로 표현되지 않은 쉽잖아요. 근데 unstated 역시 state라는 표현이 명시하다. 보이죠? state 모르면 쓰고 state라는 표현이 명시하다 설명하다 명시하거나 또는 설명하다거든. 이렇게 명시 또는 설명하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명시가 안 된 거잖아. understood 이해되어진. 자, 이해된다는 거는 너와 내가 서로 합의된 거 아니야? 야, 네가 한 말 이해했어. 그 말은 뭐야? 우리가 합의했어. 합의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서로 합의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을 확장할 수 있냐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선지에서. 그러니까 이해했다는 말 서로 동의한. agreed. 동의한. 이해했으니까. 또는 합의. 동의. 또는 합의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했다는 말이니까. 자,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반대말로 당연히 외워주고요. symmetrical. 대칭적인 거는 침엽수였어, 낙엽수였어. 낙엽수. 대칭적인. 그래서 밸런스드 균형 잡힌 거죠. proportional. 이거 외우세요. proportional. 이것도 잘 나옵니다. proportional. 비례하는. 너 비례가 뭔지 비례. 너 수학 잘하잖아. 아닌가? 미안해. 비례하는 뭐가 돼? A와 B가 있으면 서로 비례한다는 말은 같다는 말 아니야? 같다는 말. 비례하는, 즉 대칭적이네. 같은 대칭적인. 또는 균형이 잡힌 거잖아. A, B가 균형 잡힌 거라고 이렇게. 이거 설명했죠? 같은 말이라는 거. 레귤러 쉬운 거고요. 야, 이거 뭔데요? asymmetrical. 이거 보여줘. ASY 보여줘. A. 여기 A가 붙으면 안 좋은 말로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symmetrical의 반대말로 asymmetrical 이렇게 쓰인다고. 당연히 균형이 안 잡힌 거고 고르지 않은 거니까 이건 쉽죠. 그죠? 아이디어 뭐 쉽죠? 이거는 option flawless. 이거 너무 많이 했어. flaw는 결점인데 결점이 없는이니까 flawless. imperfect.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임이라는 표현이 안도 있고 또는 아닌 것도 있을 듯이 두 가지야. 이 중에서 하나 쓰면 돼. imperfect 또는 flawed. 결점이 있는. 그죠? horizontal은 당연히 침엽수 특징을 내가 보기엔 침엽수가 예외적인 특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단어도 외워야 될 것 같아. 침엽수가 가지고 있는 예외적 특징의 가장 핵심 영어 단어는 뭐였냐면 horizontal. 이거죠. 수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전 볼게 level. 얘가 수준이에요. 수준도 있지만 잘 들어봐. 레벨이 뭐냐면 이게 얘와 얘가 동일하다 이렇게 레벨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even이랑 같이 쓰여. 지금 너 고3이잖아. 레벨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ev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됐죠? 저 미안해. 맞잖아. 수평이가 맞죠? 잠깐만. 대칭, 고린, 수평의. 수평이란 말은 평등 아니야. 미안해. 이게 뭐죠? 레벨. 얘는 뭐냐면, 수평, 이게 딱 그냥 이게 수평 이렇게. 수평의 모습이 있지. 수평의 모습 이렇게.
뭔지 알겠지? 아이씨 뭐 중요한 아닌데. fly 뭐 평평한 에이 패러렐 뭐 알고 패러렐 있잖아 평행선 그러니까 이게 쭉 뻗어 있는 수평의 모습인 거야 다 알잖아 이거는 그죠? 당연히 반대말 vertical 수평의 반대가 뭡니까? 수평의 반대가 수직이네 수직 이거 위로 뻗어 있는 거고 이게 뭐야 이거 하려면 해 하려면 수직 이제 수직 vertical 이게 제일 중요했죠. 단을 막는 거고 밀봉하는 거 이건 뭐 막는 거죠 닫는 거죠 막는 거고 isolate 소외시키는 거니까 한마디로 외부의 세계와 차단시키는 거죠 얘는 이때는 이제 소외를 하지 말고 외부 세계와 소외니까 차단을 해 차단 같은 말로 해주는 거 됐죠. 마지막에 당해야 돼.